행실 부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해. 약간 사람 피말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거를 계속해서 곱씹고 붙잡고 늘어지는 약간 그런 거.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런 부부들이 과거에 안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상대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을 가지고 막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서 상대에게 뭔가 자신이 원하는 사과를 강요하는데, 사과를 받아도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못해요. 물론 이 부분은 좀 과장된 면은 있지만 우리가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게,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면 헤어져라 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헤어져야 될 정도의 사안들이 있는데, 근데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싸우다 보면은 할 수도 있는 말, 그런 것들 그 단어에 꽂혀서 어떤 그 양쪽의 입장을 다 듣지 않고 한쪽의 입장에서 어쩌라고 이 말 하나에 또 꽂혀가지고 그걸로 뭐 5년을 울고 먹는단 말이지.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운 건 본인 자신이야. 본인도 아마 저 생각에서 떨칠 수가 없으니까 상대한테 나 좀 떨치게 해줘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건데, 성인은 그런 거를 스스로 떨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은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덜 된 거야, 실은. 받을 거, 자기가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잠들 때는 마사지 받고 잠들면서, 그리고 아내가 이제 저녁에 일하고, 자기가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 눈을 뜨고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그냥 마냥 게으른 줄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아직 어른이 덜 됐고, 그리고 투사가 엄청 심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리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패널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확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생각이 잘 안 돼.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가사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다음 주에 뭔가 더 센 게 오는 것 같던데요? 이거는 약간 에피테이저 같은 느낌인데, 도대체 무슨 장면이 더 나오길래 박하선 씨가 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했을까? 오이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27 영호님. 나솔사기를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솔사기에서 학원 강사 누워있는 것 전문인 27 영호님이 그때 오이가 있었던 물회였던 것 같아요. 오이가 들어있었던 물회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서비스로 받았는데 맛도 보지 않는, 그러면서 오이가 묻었던 국물 자체를 못 먹는다,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먹는 신용을 했던 그쪽이 선녀였다. 그분이 선녀였다. 물론 이건 알러지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상대 가 나를 죽이려 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물론 본인은 그랬을 수 있겠지만 뒤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좀 굉장히 과장된 해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뭔가 저럴 거는 같아. 오이김밥 살인사건, 뭔가 코난에서 나올 법한 얘기다. 초창기 코난 말고 나중에 억지로 뭔가 짜내야 될 때 나오는. 오이 알러지가 있으시대요. 눈물 때문에도 눈물 한 방울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죽을 뻔했다, 이런 걸 보면 오이김밥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는 거야. 이게 눈물 한 방울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남편을 보면서 진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온실 속의 화초가, 온실 속에도 여러 가지 화초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 화초 중에는 정말 고급 난이 돼서 뭐 몇십억에 팔리는 그런 난도 있을 거고, 온실 속의 화초인 줄 알고 키웠는데 거기에 잡초도 있고 할 거란 말이야. 병약한 잡초도 있고 하겠지, 온실 속에도. 약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느낌이야. 여러 가지 화초가 있겠지. 이 남편 몰라, 다음 주에 이 아내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을 다음 주에 처리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남편 결혼 진짜 잘했어요. 물론 집안일이나 일손이 내린 게 좀 느릴 수 있어도 남편 주물러가지고 재우고 자고 나서 집안일 싹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암 수술을 했어. 그거 가지고 원망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숙해에 나왔던 다른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빌런으로 나왔던 그런 뭐 아내들이잖아. 그러면 사기 결혼했다고 지금까지 닥달하고 있을 거야.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그렇게 암에 걸릴 것 같았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남편이 아니 암에 걸릴 걸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 암이라는 게 어찌 갑자기 있냐? 병력도 있을 거고 사돈의 친척의 팔촌까지 족보 싹 뒤져서 비슷한 암이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커봐 이랬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따져들지. 결혼해가지고 지금 6년 차인데 아이 없어. 결혼하자마자 암 걸려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남편 그래서 직장도 그만뒀어. 둘이 같이 먹방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내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남편 건강 챙기면서 암 걸린 남편이랑 같이 암 걸린 남편이 선택한 일을 함께 해주고 있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감사할 줄 모르면 이렇게 불쌍해지는 거야. 받는 거는 모르고 어느 정도 유튜브 규모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가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막 유튜브 하면 재벌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채널이야 뭐 양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아내는 되게 칭얼대고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막 대단히 심하진 않고, 아내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 남편이 이렇게 암에 걸리고 그렇게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런 거 다 응원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남편은 그냥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어떤 것만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것도 뭐 들고 가라고 자기가 좀 들어줘.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착한 척하고 거짓말하고 힘들면 울어버리고. 착한 척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저 거짓말이라는 게 참 어떤 게 있냐면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계속 쪼으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긴장한 이등병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긴장한 신입사원들이. 걔네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가 닥달을 하고 뭔가 답을 요구하는 것 같고 하니까 뭔가 답을 하다 보면 그 답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이 잡히면 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다 보면 말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라고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계속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이 아닌데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이숙햄에 자주 나오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커피를 마시려고 했다가 지금은 좀 별로 안 좋아서 난 커피 지금 별로 안 땡겨. 그랬다가 나중에 한 2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너 왜 아까 커피 안 땡긴다고 거짓말했어? 아니 내가 그랬어? 까먹은 거야. 아까는 커피 안 땡긴다고 말했을 때 내가 까먹었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너 왜 커피 싫어한다면서 커피 왜 마셔? 내가 싫어한다고 했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는 싫어하는 건 아니었거든. 커피를 싫어하는 마음을 나는 애초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고까지 말하진 않았고 그냥 그때 안 땡긴다고. 근데 그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지. 이런 일들 은근히 많아요. 나는 솔로 해도 많이 나와 이런 건. 저야 뭐 맨날 거짓말하죠. 2시에 온다고 했다가 맨날 오늘은 심지어 3시가 넘어서 왔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수술한 것 때문에 성격이 좀 강박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 전부터 그런 기질적인 부분은 있었거나 원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하고 아무것도 안 배워서 왔잖아 라고 지금도 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도 아내의 무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부섭 안 받고 왔잖아. 그러니까 아내의 실체를 모르니까. 근데 진짜 이 남편 진짜 이런 아내를 만난 건 복인데 보통은 진짜 결혼을 결정사로 조건 보고 어쨌건 막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암에 걸려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병수발하게 생겼어. 결혼하자마자 거의 뭐 몇 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 뒤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실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둘이서 원래 사랑하는 사이였고 사랑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서로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결정사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인데 이런 여자가 어딨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진짜. 근데 이 남편은 엄마 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최소한 정서적으로는. 그래서 아내가 엄마 이상으로 자기한테 해주길 바래. 그래서 내가 잠들기 위해서 나를 주물러 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일어나 있을 때 일어나야 돼. 근데 내가 잠들었을 때 집안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아내의 실체를 모르니까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계속 이러면 아무도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산다. 보니까 쉽지 않겠어요.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요. 없던 병도 생기겠어. 저런 얘기로 계속 압박을 받으면. 지금 두 사람은 결혼 6년 차예요. 잘 계산해보면 자녀는 현재 없고 이걸 하면서 진태현 씨도 약간 현타가 와 있는 상태로 시작해. 착착 피식하는 느낌이야. 아내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트라우마라는 거를 나는 트라우마에 빠졌다라는 거 스스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해버리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을 넓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가스라이팅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기가 그런 스스로 그런 악의 적이 없어도 그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면 또 거기서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아니 가스라이팅이 자기에게 하는 거였나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또 그래 나와. 아니 가스라이팅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아까 그 사람이 또 그래. 아니 자기 자신한테는 가스라이팅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아니 그게 넓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스라이팅 이게 지금 매번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있어. 거짓말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알러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위협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눈물 한 방울 갖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믿음이 안 간다 느낌. 그래 나도 트라우마 생겼어. 나도 지금 댓글들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어. 지금 낯설 9기부터 생겨난 어떤 전통이야. 내 트라우마는 하루도 씻기지 않는다고. 이 사람에게 해명하고 있으면 어떤 이런 특수한 케이스도 여기에 포함되니다 하면 여기서는 그게 이 케이스의 정의인가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정의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도 거봐요. 이게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계속 돌림노래처럼. 그래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전형은 아니지. 이번에 옥수님도 전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거봐 임소장 말 바꿨네 또 이렇게 된다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본질적인 부분을 공유한다. 맥락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지.
착한 애 컴플렉스는 무조건 옥순 같다. 그건 아니지.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넓은 의미의 착한 애 컴플렉스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착한 아이입니까? 이게 저게 착한 아이예요? 이게 착한 아이라는 사람을 근거로 드세요? 아니 착한 아이라는 걸 근거로 든 게 아니라 이게 착한 애 컴플렉스일 수 있는 이유가 맥락적으로 쭉 설명해.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게 착한 애 컴플렉스라고요? 착한 애 컴플렉스는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또 정의적인 걸.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말 바꾸는 게 되고. 나도 트라우마야. 그 위협이 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과호흡이 왔다고 댓글을 읽으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 그 순간 이명이 들리고 피가 거꾸로 솟으며 순간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근데 여기서 생명의 위협은 안 해도 마찬가지. 시청마다 나도 트라우마. 온통 다들 트라우마 투성이군요. 그래서 이쪽 진태현 씨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 왜냐면 지금 이번에 할 말이 없거든. 어쨌건 객관적인 패널들 입장에서는 보면 진태현 씨는 남편 측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면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측 증거 영상이거든요. 근데 남편 측 증거 영상인데 별게 없어. 뒤에서 뭐가 더 나오려나? 다음 주에? 근데 뭐가 더 나오기에는 이 아내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히 사랑해서 이 아내가 뭐 엄청난 결핍이 있어가 이 남편 옆에서 지킨다?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정도 그냥 수은하고 이렇게 무던하면서 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거짓말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냥 걱정 안 시키려고 순간순간 이렇게 말 좀 적게 하고 그러는 거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것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막 다 파헤치면 어떡해. 좀 겁이 많은 사람일 수는 있죠. 그리고 그렇게 또 겁이 많고 유순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사는 거야. 모르지 결핍이 있을지는 모르죠. 나중에 또 결핍이 나가지고 결핍이 있다. 소장님 거짓말했네요. 그렇게 결핍이 없다더니 결핍이 있네요. 모르겠다.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경북 구미. 남편의 건강에 대한 생각들도 보면 이 방치고는 굉장히 큰 공기청정기를 클린 부스터 모드로 켜고 있는 게 아닌가. 파란색인데도 세워져 있으면 그렇게 크지 않은 방인데 클린 부스터 모드로 밤새 켜놓고 자는군요. 보통은 이제 방이면 조금 작은 걸로 취침 모드로 조용하게 불도 덜 들어오게 켜놓는데 여기는 그걸 이제 세게 돌리는 그런 성격 같은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도 저 침대 헤드의 조명이나 보통 저 공기청정기 불빛만으로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남편은 5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 소품이나 이런 것도 참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 인형들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분들이라 그런가 큰 문어 그리고 인형들 이분들이 아이가 있진 않거든요. 아이는 아직 없거든. 근데 결혼하고 이제 남편이 아프고 그랬었으니까 아이를 갖기는 뭐 힘들었을 수 있겠지. 남편은 완전히 새벽 행간이야. 5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 5시에는 당연히 꿈나라지 뭐. 남편은 진짜 잠이 없고 그리고 두 사람은 41살 동갑이에요. 옆에 공기청정기. 이 남편은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정육팀장이었어요. 내가 다니던 회사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백화점에 다녀서 어른들이 좋아했어요. 이거 뭔가 이 자부심 되게 익숙해. 최근에 봤던 누군가의 자부심하고 상당히 비슷해. 이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다 아는 대형 백화점에서 내가 채소도 아니고 고기를 팔던 이 정도면 임영웅인데? 이 정도면 지금 어디야 아까 구미였어? 구미 임영웅이야 지금. 그래서 말만 하면 대구 사람들은 다 아는 백화점에서 내가 그래서 어른들이 내가 좋아했다고. 이게 지금 자기 우물안 개구리야. 우물안 개구리로 살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이 없어요. 광수님하고 비교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광수님은 실제로 훌륭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이런 발상 같은 게 근데 굉장히 우물안 개구리고 그 안에서 칭찬받던 아들이야. 나도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어른들이 아주 좋아해. 하지만 요즘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 잘 나가는 백화점 정육팀장이었던 남편. 이전 연애가 7년의 공백기.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 지금 46살이고 결혼 6년 차면 35살에 결혼했죠. 35살 결혼했고 그리고 7년 공백기면 27살에 마지막 연애한 거야. 28살부터 35살까지는. 그러면 이 정도면 모쏠은 아니겠지만 모쏠에 가까운 여자를 만나러 결혼정보회사도 가고 소개팅 앱도 해보고 1년 사이에 몇백 명. 그러면 34살쯤에 소개팅과 결정사를 막 엄청나게 한 거지. 1년 사이에 몇백 명. 뭐 매일 만나네. 만나려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4-5명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고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남편분은 어머니와 굉장히 애착이 강하고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결정사나 소개팅 앱까지도 하셨다고 하니까 결정사에서도 돈을 내놓고 컴플레인을 막 엄청 해가지고 그쪽에서 알았어 또 해줄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런 여자를 저를 만나게 한 거는 제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그건 살인미수입니다. 살인.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7년간 연애를 못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해야겠다 꽂혀서 그렇게 1년에 몇백 명을 만날 정도면 그때 어머니와 뭔가 있었겠지. 그때 뭐 정확히 뭐라고 딱 소설을 쓰자니 참 어렵네.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될까봐. 아무튼 뭐 어머니가 너 이제 결혼을 해라라는 이제 강력한 푸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거나 본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계기로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7년간 연애를 안 할 때는 그게 이제 연애를 안 했다기보다는 연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른들이 자기를 좋아해요 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 거기서 정육 코너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손님들 이런 분들이 아유 팀장님 참 멋있죠. 뭐 밑에 이제 직원들도 팀들도 아우 우리 팀장님 진짜 1등 신랑감인데 아유 뭐 다들 몰라보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백 명 중 만남 없었냐.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결혼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나이도 들고 결혼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나이가 35이에요. 35이 뭘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 몇백 명을 만나는데 안 될 정도로 나이가 든 나이 아니에요. 35은. 그런 나이 아니야.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하면 실은 만나기가 더 수월하다면 수월할 수도 있지. 결정사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만날 수 있지. 결정사에 갔는데 연애를 전제로 만나려고 아무래도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없고 연애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힘들지. 결정사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왜 힘들어? 본인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를 이렇게 회피하시죠? 그래서 내가 소개팅을 실패한 것. 그렇게 수백 번의 소개팅에서도 거절당해놓고 본인을 받아준 본인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맘먹은 여자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 물론 뭐 인기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마지막 여자였어요. 처음 여자에도 가까운 게 아닌가.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팀장이면 관리하는 팀원들이 아주머니들 아니에요? 그 팀원들 중에 아주머니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여성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 고객들은 뭐 그쪽 팀장은 알지 못할 거고 또 팀장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그 나이가 있는 팀원들이 다 좋게 좋게 1등 신랑감이라고 막 이렇게 좀 했겠지. 그리고 이 남편의 부모님도 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을 거는 같아요. 엄마가 항상 다리를 주물러 줬다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자식을 좀 강하게 키울 필요도 있고 또 너무 강하게 키우면 안 되지만 아내가 마지막 여자였어요. 유일한 여자지. 그렇게 몇백 명 소개팅한 사람 중에 본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해준 유일한 여자지. 아내하고 나하고 닮았고 이 사람하고 잘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렇게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고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아내도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자기 유튜브 먹방 크리에이터를 하는데 집안일이랑 그 크리에이터 옆에서 보조를 맡기고 있거든요. 아니 그걸 왜 굳이 같이 하냐고. 본인이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 아니 유튜브가 꼭 아내랑 같이 뭘 해야 돼? 어차피 편집도 자기가 혼자 할 건데 굳이 뭘 시켜야 돼? 아내는 그냥 어린이집 가도 되잖아. 뭐 꼭 자기를 옆에서 누가 챙겨줘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뭐 대단한 캐릭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나도 혼자 하는데 뭐. 아내는 곰상을 좋아하고 키가 크고 듬직한 사람 좋아하는데 아내도 남편이 이상형이었고 먹방 유튜브는 좀 다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음식도 세팅해야 되고 먹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옆에서 챙겨주는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정말 많은 시도를 했는데 이 남편과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남편의 증언대로라면 27살에 마지막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남자가 군대 전역하고 대학 졸업하고 모르겠어. 대학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26, 27이에요.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그 나이야. 그러면 대학에서 아니면 뭐 군대 휴가 중에 그때 뭐 연애한 거 빼고는 사회인이 되고 나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연애를 못하는 이유. 본인은 고민했겠지. 근데 주변에서는 남들이 다 아는 이런 백화점에서 팀장님이신데요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수백 명을 만나봤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암이 발견됐어. 다음날 병원 가서 바로 수술했고 결혼 1년 후에 직장암 3.5기. 이 두 분 다 그러니까 35, 6 이 나이 때 결혼을 해가지고 2020년에 그래서 출퇴근하는 거 힘드니까 투병 생활로 해서 힘들어진 생계유지. 자기 남 걸렸던 얘기 하니까 지금 굉장히 슬퍼. 연민이 올라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던 두 사람. 지금 아내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남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 남편 병간호를 해줘야 되니까. 아내는 남편 때문에 삶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거죠 이건. 결혼도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 어쨌든 결정사에서 수백 명 만나는 사람 중에서 만난 건데 물론 아내는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내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몰라 편집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실은 진짜 상위
높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의리야. 저렇게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으면 아이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텐데 남편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도 못 갖고 물론 저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도 어쨌든 꿈이 있고 했으니까 저쪽 길로 갔을 텐데 그거 다 때려쳐야 되고 자기가 꿈꿔왔던 가정도 남편이 아파서 안 되고 다 지금 남편한테 희생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고마울 줄 몰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원래 애들은 감사해야 할 줄 몰라요. 남편이 너무 아이 같아. 그래서 두 분은 이제 먹방 크리에이터로 변신을 했고요. 이게 보통 식사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먹방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치우는 게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직장암은 완치가 됐고 암투병 중에도 항상 아내는 남편 옆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암에 걸린 남편 암투병을 해주고 그 남편을 위해서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해가지고 가는 거 이거 감동적이야.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남편은 5시에 일어나서 편집을 해요. 4시 50분에 아까 일어났지. 남편은 어두운 걸 싫어하는 사람 같기는 해요. 누군가가 옆에 없는 거, 외로운 거, 어두운 거. 항상 엄마 품에 있었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게 어떤 결핍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불도 끄지 못하고 자. 공기청정기도 풀로 자는 머리 옆에다가 바로 풀로 틀어놔. 과해 실은. 이 정도면 거실에서 이 정도로 하면 몰라도 방에다 할 거면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추침 모드로 틀어놔도 충분할 텐데 파란색인 걸 보면 공기가 그렇게 대단히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저게 뭐 정확히 100% 확실하진 않지만 파란 불이면 좋은 거야. 초록 불이면 조금 안 좋고 주황색 불부터 많이 안 좋고 빨간색 불은 아주 위험한 위험까지는 아니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관리를 위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 편집 후에 아침 방송 방음 부스까지도 해놓고요. 굉장히 부러운 환경이군요. 남편은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고 혼자 일하는 게 외로워. 뭔가 혼자서 무언가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항상 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 그렇게 아내가 일어나죠. 이게 지금 남편 사연이거든요. 아내는 하루 종일 자요. 안 깨우면 안 일어나요. 안 깨웠는데 일어났네. 작정하고 안 깨워본 적 있는데 오후 8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오후 7시에 잤겠지. 근데 아내분도 남편이랑 수면 시간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요구하는 게 그건데 아내는 저 먹방을 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를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해. 그래서 거기서 막 아까 봤던 막 그 특이한 음식 한 거 먹고 한 거 막 닦고 그거 치우고 그 시간에 해.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하자 이렇게는 되는데 아내는 그래도 그걸 치워놓고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를 수 있는 거지. 뭐 아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 주물러서 재운 다음에 가가지고 남편이랑 크리에이터 했던 거를 치우고 정리하고 그러고 자는 거야. 청소하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집안일이 뭔지를 모르죠. 보통 집안일 안 하는 사람들은 집안일 막 하루 종일 해도 이거 집안일 한 줄 몰라요.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띄거든. 안 하고 놔두면은 장난 아니지만 한 걸 보면 저게 하루 종일 할 일인가 싶어.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그래. 참 억울하죠. 그래서 빨리 로봇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아내는 몇 시간 잔 거예요? 16시간이요. 그만큼 피곤했나 보지. 16시간. 제가 직장암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암 치료에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했고 아내의 기상 시간은 2년 넘게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잘 때 그렇게 본인 주물러주고 재워주고 청소하면 그냥 내비둬. 본인이 규칙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너무 조금 자.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 치고 너무 조금 자. 적정 수면 시간이 있는데 사람이. 수면 패턴에 대해서 막 본인은 그냥 자고 있잖아. 근데 아내가 새벽까지 잤어. 몇 시간 안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은 5시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에 일하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서 일하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같이 못해. 근데 막 여기서도 막 뭐라고 하니까 왜 밥도 못 먹게 하는다면서 아내가 서러워서 울어버려. 여기서 이렇게 눕는데 뒤에서 오면 저때 진짜 호흡곤란 상태예요. 저거 남편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꼴이야.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하니까 울어버리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이 남편 보면서 진짜 애구나 라는 느낀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남편은 그냥 대놓고 투사야.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주변에 관심을 끌잖아요. 본인 얘기야. 이게 나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라는 게 지금 아내는 정말 대놓고 울지만 그게 본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실은 본인은 지금 본인 묘사하고 있어. 아내가 관심 끌려고 우는 거 아니에요. 관심 끌려고 우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는 관심 끌려고 울지 않아요. 답답하고 막 미치겠으니까 우는 거야. 그만 좀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우는 거거든요. 관심 끌려고 우는 거 아니에요. 관심 끌려고 우는 건 남편이야. 근데 남편이 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울었다고요? 내가 언제 울었어요? 아니 운 건 아니지. 그러면 왜 거짓말하세요? 임철웅 씨 왜 거짓말하세요? 나 안 울었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그게 아니고 들어봐. 그 운다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우는 게 남편의 우는 거는 나 이렇게 아픈데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거잖아. 나 이렇게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울었는데 내가 이렇게 울어서 나 죽을 뻔했는데 하면서 관심을 끄는 거거든. 남편은 아내한테 계속 징징거려요. 제대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해도 소용없어. 왜냐면 관심 끄는 게 목적이니까. 사과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저 말은
자기에 대한 묘사야. 저 아내는 왜 같이 살까요? 결혼했으니까. 나는 28 영자님도 약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그냥 결혼하다가 잘못 걸리면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남편은 자기 이야기야. 뭐 28 영철님은 좋은 분이겠죠. 좋은 분이니까 잘한 거고. 웬만한 거 넘어가고 그냥 무던한 스타일.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주변 사람도 관심 끌잖아요. 아내가 상황 회피식 습관성 울음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랑 상황 회피랑은 달라요. 아내는 상황 회피를 하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정말 그렇게 해석할 수까지는 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 관심 끌려고 우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 관심 끌려고 우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자기소개를 해, 사람들은. 아내는 지금 남편 관심 끌려고 아내가 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관심을 끌고 싶어.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좀 알아줘. 그래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적,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계속 사과를 받으려는 시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면 저 관심이라는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건 계속 목마를 테니까. 그래서 밑빠진 독이에요, 이건. 와이프는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실 속의 화초 같은 41살 어른이. 이것도 투사야. 누가 온실 속 화초인데. 어느 온실 속 화초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암 발병한 남자랑 같이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해오던 직업 버리고 그 사람과 같이 직업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결혼하자마자 암 걸린 남편 수발 들고 살아. 어느 화초가. 온실 속 화초는 엄마든 아내든 다리 안 주물러주면 잠 못 자고 혼자서 뭘 못하는 사람이 온실 속 화초죠. 본인 얘기야, 이것도.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 본인은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근데 아내는 이제 밥 먹는 데까지도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서러운 거야. 자기가 먼저 화내니까 그렇지. 그래, 어느 온실 화초가. 온실 속 화초는 병수발을 해주는 거는 안 고맙고 해주는 와중에 뭔가 다른 걸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트집 잡는 게 그게 온실 속 화초지. 온실은 완벽해야 되니까. 온실에 구멍 났어요. 아, 큰일 났어. 온실에 구멍 났어. 조그만 구멍에도 막 난리 치는 거지. 나 죽어. 나 화초 나 죽어. 온실에 구멍 났어. 난리 나지. 야생에서는 구멍이 어딨어, 애초에. 다 열려 있는데. 누가 온실 속 화초인데. 부부가 같이 찾은 미용실. 아내가 머리를 하러 왔을 때 남편이 따라와요. 이게 평소의 모습일 거는 같아요. 근데 그냥 방송이어서 처음으로 같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부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아. 이 아내도 다음 주에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남편은 아내가 없이 못 살거든요. 엄마를 항상 찾아 헤매는 아들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아내에게 그 퍼즐과 맞는 반대편의 어떤 결핍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남편은 아내랑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아내는 누군가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 것, 그리고 나랑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 같은 면을 가진 사람. 절대 분리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나를 절대 떠날 리 없는 사람. 그게 아내의 어떤 결핍을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런 걸 다 생각해도 아내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 건 다 생각해도 그런 결핍이 있대 없네 해도. 근데 이 남편은 지금 여기 아내가 미용실에 왔는데도 따라오는 거는 조금 과하거든요. 미용사분이 둘을 알잖아요. 이런 걸 보면 두 사람은 같이 다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부싸움 얘기가 나오고 안 좋았던 일은 잊어버리고, 근데 남편이 야 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신뢰를 못하면, 근데 아내는 그 사건 때문에 신뢰를 못하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하고 인정 안 하고 울어버리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 쪼니까 울는 거지 뭐. 보통의 경우는 미용실을 같이 가는 경우가 없지. 같은 미용실을 다녀도 그 미용사 분이 그 같이 다니는 두 사람이 서로 부부인 거를 모를 수도 있어. 사건은 2024년 1월 1일 시청자가 선물한 김밥. 남편은 혼자 있는 거를 못해요. 불이 꺼지는 것도 무서워. 기본적으로 분리 불안, 어떤 상실에 대한 공포. 왜 이렇게 겁이 많지 근데 남편은? 남편이 겁이 많고 어머니가 이 남편을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팠었나? 아니면 본인이 어렸을 때 뭔가 사고가 있었나? 치료 후유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지. 시청자가 선물한 김밥. 근데 김밥을 확인했더니 오이가 들어있었어요. 저 오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 알러지가 있으니까 아내만 먹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없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오이 없는데? 하면서 오이가 없으니까 먹으라는 식으로 말했어. 그럴 땐 그냥 아이 있네. 아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야. 그거를 몇 년째 나를 죽이려고 했어. 대단한 에너지죠, 이것도. 내가 만약에 김밥을 먹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강요에 생명을 위협을 느낀, 그래 그런 알레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런 게 정말 무서우면 먹방 하지 말아야지. 선물 받은 거 먹지 말아야지. 악의적으로 뭔가 이 오이 같은 거를 싹 갈아가지고
을 와사비 같은 거에 싹 입혀가지고 향 빼가지고 오이를 넣으면 어떡하려고. 자기가 살펴봐야지 뭐 어쨌건.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그 견과류가 있었던 겹치는 공정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그것만 해도 다 피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근데 아내는 그런 알레르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실수였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 그럼 다행이지 뭐, 남편이 확인했고. 근데 애들은 생선가시가 있잖아요. 엄마가 생선가시를 발라서 줘. 그럼 애들은 먹다가 생선가시가 있어. 생선가시 찔린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짜증내.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그런 느낌이야. 아니, 생선가시를 엄마가 발라줬어도, 아니 내가 확인하고 생선가시 있으면 그냥 빼면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지랄지랄해. 아, 이거 생선 이거 있잖아, 생선가시 하면서. 애들 중에서도 되게 예의 없는 애들이지.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오이 알레르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고 생선가시는 아니지. 생선가시도 목에 걸려서 죽을 수 있지. 왜 생선가시가 목에 박혀가지고 그거 속에서 계속해서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죽을 수 있지. 그래서 뭐 없는 줄 알았고 김밥 확인하고 보여줬어. 근데 남편은 그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말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아 이거 오이 없어 먹어봐.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틀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두고두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생명을 위협하는 아내의 거짓말. 그리고 우리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 아내가 남편 때문에 신경 쓰고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거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본인이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거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못 먹고 조심을 해야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먹방 지금 아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본인이 아파서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일 때려치고 자기 도와서 먹방하고 있고 먹방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러면 그 본인이 신경 써야지. 본인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한정적이고 먹방도 지금 본인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삶의 모든 게 본인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아내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걸로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의 남편이어서 미안해야지. 물론 알레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진 않아도 돼요. 근데 한 구석에선 미안함이 있어야지. 나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한정되거든. 내가 암에 걸려서 암에 걸린 게 미안하진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힘든 부분이 있거든. 안 힘들어도 되는데 힘들거든.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아이와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삶이 있었겠지만 그걸 희생했거든. 내가 일하고 이 사람은 같이 뭐 아이 보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삶도 있었겠지만 그걸 희생했거든. 근데 그 생각은 전혀 없어. 상대가 뭘 희생했는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상대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없어.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 내가 자는 동안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냥 딱 애 같아요. 아직 자라지 못했어. 근데 김밥 보면 그냥 오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빼고 먹던가. 근데 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빼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서장훈 씨가 지금 말한 건 아니 오이가 보이니까 빼고 먹든가 아니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오이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눈에 보고 냄새도 당연히 있고 먹방 크리에이터라면서요. 후각 마비된 거 아닐 거 아니야. 아 보고 오이 있다 야 먹으면 안 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본인은 눈이 없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눈을 가리고 흑백요리사처럼 자 해가지고 이거 오이 없는 거 맞지? 확인했지? 확인했어? 하고 넣는 거. 그런 거면 이 남편의 말이 맞아. 근데 본인 뭐 눈을 가렸어, 코를 막아서 뭘 했어.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아 보고 지금 서장훈 씨가 빼고 먹던가 해서 빼고 먹으면 안 돼요. 아 지금 또 누가 그거에만 집중하냐고. 빼도 먹으면 안 되면 본인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서장훈 씨의 말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빼고 먹어요가 주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오이가 보인다는 게 주잖아. 오이가 보여서 빼고 먹어도 되는 거는 하나의 사례잖아. 근데 나는 빼고 먹으면 안 돼. 그래 그럼 보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눈 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흑백요리사 아니잖아. 맥락을 못 읽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뭔가 자기가 트집 잡을 부분만 잡고 늘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렇지 않지만 알레르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한 논점이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잖아. 뭐 눈 가리는 그 쇼를 했나? 뭔가 먹방 크리에이터니까 눈 가리고 먹고 맞추기 했나? 무슨 김밥인지 맞추기? 근데 그랬으면 내 입에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런 사람을 말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오이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고 그래서 손도 못 대는 위험 수준의 알레르기. 알면서 왜 먹으라고 그랬냐. 그래서 아내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김밥 한 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 보이잖아. 오이가 있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던가. 아니 근데 남편이 보고 있다 있다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본인은 눈이 없어 코가 없어. 그리고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두려우면 먹방 크리에이터 하면 안 되지. 아내는 실수였고 깊이 반성 중이다. 그래 반성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몇 년간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 자체가 반성이야. 라이브 중인데 사람들이 앞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내도 막 그런 분위기에서 여기 채팅 보고 막 먹방 있고 이거 선물해 줬다고 그렇죠 먹어야죠. 그렇지 이거 먹어야지. 오이 있어? 아니야 없어 먹자 하면서 채팅을 막 보고 하니까
아내도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아내가 뭐 방송인 되고 싶어 했어요? 물론 되고 싶어 해서 같이 했을 수도 있어. 아내의 뭐 꿈을 이뤄주려고 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맘대로 되냐고. 채팅 뭐 다 읽고 잠깐 오이 확인할게? 이게 되냐고. 그래서 살해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와이프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편은 뭐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시도했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마누라 죽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설정의 영화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뭐 남편 죽여서 뭐 본인 죽여서 뭐가 나올 것도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정말로 그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아닌데 물론 본인의 의지가 컸겠지만 저한테 먹으라 했어요.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논리력이 참 중요한데 남편의 논리가 정말로 구멍이 나 있는데 스스로는 몰라. 논리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대화를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이렇게 어떤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이 사람이 논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 와이프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야. 와이프는 그렇다면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면 와이프는 알았다잖아. 저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없다고 해서. 그래서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몰랐으니까 먹으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몰랐다는 게 거짓말이다잖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근데 이 말로 설득이 안 돼. 네, 시청자가 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사과를 하고 와이프의 기억 그냥 실수했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아니 몇 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듣고 계속 사과하는데 그 정도면 진심이지. 세상에 어느 진심이 이렇게 몇 년간 계속 같은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화내지 않고 듣나? 이거는 좀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는 있어요. 아내가 너무 다 수용하는 측면은 있어. 이 남편이 이런 행동들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일깨워주면 좋긴 할 텐데. 오이 얘기 계속 나올걸요? 이거 다음 주도 나올걸? 아니 이 다음 회차에도 계속 나올 텐데 벌써부터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질린다고 하면 안 돼. 신뢰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나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이 살인 미수. 누가 보면 오이를 무기로 쓴 줄 알겠어. 그리고 5년 전에 그날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병간호 중에 지인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내가 술을 먹었어. 그래 수술 잘 되고 병간호 하다가 나가서 사람들이랑 건배하고 왔어. 근데 이거를 아내가 안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거의 안 마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안 마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였으니까. 근데 지 병간호 해줄 거 다 하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밥 먹다가 짠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난리를 치는 거야 5년째. 그러니까 엄마가 나 병간호 안 해주고 그 친구들 모임 나갔다고 그거를 두고두고 지금 한 맺혀서 하는 거야. 가끔 그런 일 있거든. 내가 아팠는데 엄마는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그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술을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거든요. 아내는 미안하니까 그랬겠지. 미안하니까. 근데 아내가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신랑이 없는 자리기도 하고 아내가 이게 신랑 아픈데 신랑이 없는 자리기도 하고 미안하지. 남편이 아픈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할 수 있지. 근데 그 미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내는 착한 사람인 거야 실은. 남편 병간호하고 수술 지켜보고. 근데 여기서 만약 진짜 뭐 표독스러운 막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 결혼 엎어버리지. 내가 지금 결혼하자마자 지금 병수발 들게 생겼어.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꽁냥꽁냥 살려고 했지. 지금 뭐 내가 뭐 네 병수발 들려고 했냐? 내가 뭐 너랑 뭐 10년 연애했냐? 뭘 했냐? 때려치우지 아니면 계속 닥달하지. 솔직히 미안할 것도 없지. 자기도 나름대로 사람 모임도 있고 할 텐데. 근데 이제 신랑이 걱정할까봐 그냥 바뀌긴 한데 하고 그냥 얼버무렸어. 근데 남편이 몇 번을 막 물어본 거야. 근데 또 몇 번 물어보니까 아내는 차마 말을 못했어. 술은 안 먹었다고. 계속 반복된 거짓말. 아니 술은 안 먹었을 수도 있지 진짜. 거의 안 먹었을 수 있겠지. 불어도 안 나올 정도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또 신뢰를 잃었다고. 아내는 결국 밥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지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계속 말하니까 어쩌라고 이미 지난 일인데 그러면 또 어쩌라고라고 했다고 그걸로 이제 5년 10년 가는 거야. 막 계속 막 몇 년째 얘기하면 사과해. 미안하다니까. 넌 진정성이 없어. 아니야 진짜 미안하다니까. 그렇게 나는 너의 그런 사과를 바란 게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 너 지금 어쩌라고 했어? 거봐 너 착한 척 하지 마. 그동안 착한 척 한 거 다 드러났네. 어쩌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악순환이 보니까 아내가 더 단호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말을 말아야 돼. 그리고 아내는 집을 나가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잖아요. 본인이 나가라 그랬어. 본인이 쫓아낸 거야. 이거에 대한 정답은 실은 더 이상 아내는 엄마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다가 정말 아내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연락해라. 잠수 탄다고 해결 안 되고 아픈데 연락해도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봐봐. 본인이 나가라고 해놓고 나간 사람한테 연락해서 칭얼대고 있는 건 본인이야. 눈앞에 안 보이면 아쉽고 보고 싶은 건 본인이에요. 자기가 찾고 있어.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있잖아. 울면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행동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보면 주변에 아까 뭐 미용사도 아내의 머리 해주고 있었고 여기도 아내의 친구야. 이 남편이 친구가 있을까? 깊은 관계가 여기서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남편에겐 생생한 5년 전 아내의 거짓말. 아내가 그 후로 뭐 대단한 거짓말을 안 했나 봐요. 그 레파토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아내 친구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내 친구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 편이면 난 할 말이 없어. 아니 그러면 아내 친구인데 거기서 뭘 여기서 하소연을 하고 있냐. 아내는 끝까지 우겼고 끝까지 거짓말했어. 아니라고. 내가 SNS 사진 봤을 때 그때 인정했어. 그래 그때는 짜증 났을 수 있겠지. 본인이 틀렸다고 하니까 짜증 났을 수 있겠지만 지난 일이잖아. 5년이나 지났잖아. 이걸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내도 뭐 사진 올려놓은 거 본 줄 몰랐지. 그러니까 아내도 병간호 하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밥 먹다가 거기서 맥주 하는데 아 저는 집에 남편이 아파가지고요. 저는 맥주는 좀 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 이럴 수 없잖아. 그냥 아내 성격에 아 네 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짠하고 그냥 좀 이렇게 분위기 맞추고 그러고 왔겠지.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우 제가 실은 오늘 집에 남편이 아프고 혹시라도 이거 남편이 알면 큰일 나. 뭘 누가 그래. 남의 사연 남들한테 굳이 뭐 가정사나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몰랐다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친구도 그냥 인정해.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인정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뭐 잘 지나가다가도 사과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아까 인정을 하더만 그건 내가 잘못했어. 오이 사건도 내가 몰라서 잘못했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여기서도 아까 사진 본 줄 몰랐지 하고 인정했잖아요. 다 인정했는데 왜 그래. 그 우기는 게 우겼던 거지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잖아. 본인이 계속 오히려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우기는 중이지. 그래서 술 안 먹고 먹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내의 손이 찍힌 술자리 사진.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까 나를 뭐 오이를 먹이려고 했다. 이런 것도 나보다 시청자 말을 더 들으려고 했다. 이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놀고 있었다. 실은 아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챙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다는 그 맥락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지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 놓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 아내가 자기 곁에 내 말만 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보다 시청자 말을 더 듣네? 나보다 다른 사람이랑 건배하네? 지금 남편은 그게 거슬리거든요. 그거를 못 참는 거야. 엄마 왜 나 말고 다른 아저씨들이랑 놀아? 엄마 왜 나 말고 다른 애랑 놀아? 독점욕이야. 질투라고 봐야겠지. 근데 남편은 자기 마음에 그게 이런 화해, 이 5년간의 닥달의 원인인지를 본인은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스스로 알긴 힘들어, 이건. 질투 나서 심통 부리는 거야. 엄마가 나 신경 안 써줘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칭얼대는 아이. 나 신경 안 써줬다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아이. 내가 아픈데 엄마가 회사 갔어. 아니면 모임 나갔어. 그거 가지고 몇 년간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서 근데 아내를 거짓말로 도덕적 프레임으로 아내를 씌워가지고 저걸 몇 년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서로의 영역을 보장해주기가 쉽지 않거든. 그런데 저렇게 보면 스타일도 다르면 뭐 아내는 밤에 일하고 남편은 아침에 일하고 그리고 만나고 하면 되거든. 근데 이 남편은 혼자 있지를 못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요. 밤에 잘 때도 불 못 끄고 자. 이 남편은 혼자 있는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인정 못해. 그래서 아내가 나가 있던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혼을 했을 때 물론 두 사람 다 불행인데 힘들겠지. 슬픈데 남편이 훨씬 힘들 거야. 실은. 단기적으로는 아내가 힘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편이 훨씬 정서적으로 남편은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남편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깊은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뭐 남편 눈치가 좀 보였고 걔를 교환하는 마음으로 들어올린 술잔 그냥 미안함에 둘러댄 말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싸울 수 있어. 그래 진짜 많이 양보해서 야 너 나 아픈데 그렇게 나가서 술이나 마시고 그러냐? 미안해. 그냥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하고 싸워. 그리고 그래도 어쨌건 이 사람이 또 나 챙겨주고 이런 거 하면 또 고마워. 그래서 풀고 그럼 끝난단 말이야. 이거 정도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몇 년간 5년간 이러고 있다는 건 진짜 신기할 일이지. 근데 그 신기할 일은 5년 전에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따끔따끔 거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아이. 실제로 가시를 먹지 않았음에도 엄마가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서 서운함이 생선 가시로 대표되는 그런 그래서 그 서운함을 드러내는 나를 더 챙겨줬어야지라는 서운함.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 근데 남편은 뭐 몇 년 지난 걸 떠나서 잘 들어야 돼. 이게 아내랑 남편하고 둘만 살면 진짜 이 남편은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잘 나오셨어요 아주. 세상을 만날 필요가 있어 이 남편은. 진짜 사람들의 보통 평범한 어른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가족과 분리되고 어떻게 혼자서 살아가는지. 남편은 성인이 돼서 제대로 연애를 안 해봤잖아요. 27 이후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뭘 배려해야 되는지 몰라. 이 엄마와의 관계밖에 몰라. 그래서 몇백 번의 소개팅에서도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이거 지금 맞아 이거 남편 영상이에요. 아내 영상도 아니야 심지어. 아니 몇 년 된 걸 떠나서 잘 들어야 돼 이게. 남편 트라우마 생긴 건 아내의 거짓말
거짓말로 큰 상처를 받았어. 아니 그 거짓말도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야. 남편을 속이고 혼자 뭐 좋은 걸 몰래 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나가서 먹고 온 거야 그냥. 뭐 그렇게까지 또 큰 상처를 받을 것도 아니야. 나가서 먹고 오는 거 알았잖아. 근데 그게 서운했어. 근데 건배하는 모습,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그게 질투나. 내 아내를 뺏길 것 같아 두려워. 우리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해버리고 스스로도 그걸 믿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아내는 짐 싸서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남편이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이 진짜 문제가, 이거 너무 짧게 나와서 넘어가는데 난 남편이 진짜 제일 문제가 저 부분에서 나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너무 심한 게 하나 있었어. 여기서 아내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랑 살기 싫지? 짐 싸서 친정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도 짐을 싸서 갔어요. 자기는 쫓겨났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는 네가 잘못했잖아. 왜 우리 부모님께 알려서 날 가게 만들어? 장인 장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딸이 잘못했으니까 데려가십시오 해버린 거야. 아내가 나가서 그 건배했다고. 부부싸움의 일을 장인 장모한테 전화해서 가라고 해버린 거야. 데려가라고 해버린 거야. 이게 나는 진짜 문제거든. 그래 놓고 아내가 나가고 나서 아내한테 문자 보내. 왜 연락 안 받냐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 같냐고. 충동적으로 그 부모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원래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당연히 왜 부모님한테 알려서 날 가게 만들어. 가서 부모님도 걱정되니까 야 가자 하고 데리고 가겠지. 근데 남편의 속마음은 저 대신에 아내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인데, 아니 본인은 속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속마음을 알아야 되고, 남들의 속마음은 그냥 본인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단죄하고, 그리고 뭘 또 따끔하게 혼내. 내가 장인 입장이면 솔직히 되게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암 걸려가지고 지금 원래라면 손주 손녀 보고 알콩달콩 살 수 있었던 애가, 어린이집에서 나름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던 애가 결혼하자마자 암 걸려가지고 지금 병수발 들어. 내 딸이 지금 사위가 아파가지고 손주 손녀 생각도 못하고 입에 담지도 못해. 그런데 그 사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딸 데려가래. 이게 무슨 기구한 상황이야. 거기서 아내를 뭘 따끔하게 혼내. 내 딸을 뭘 혼내. 딸이 불쌍해 죽겠는데 지금 결혼하자마자 지금 1년 만에 지금 암 걸려가. 야 인생 이거 지금 로또를 잘못 뽑은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런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장인 장모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전혀 생각이 없어. 나를 버려둔 엄마 잘못했으니까 혼내주세요야 지금. 하지만 남편이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쫓아냈지. 속마음이 아내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누가 혼내. 지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병원에 발걸음 딱 끊어버리고 안 오고. 아니 본인이 쫓아내놓고 그쪽 장인 장모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데려가라고 해놓고 그럼 발걸음을, 그 와중에도 아내가 와서 자기 병수발 들어주길 바랬어? 병수발은 들어주길 바라고 장인 장모한테 얘기는 해가지고 그건 또 까발려갖고 또 혼나게 하고 싶었고. 이게 남편 쪽 입장이에요. 그냥 가라고 해서 나간 것도 아니야. 홧김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장인 장모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한 거야. 그래서 데려가 버린 거야 장인 장모가. 그래놓고 안 오냐고, 안 왔다고 또 서운해.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은 일관돼 있어요. 아내가 자기를 버려두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해. 아내가 대체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5년 전 거를 끌어다가 혼낼 수밖에 없어. 아직 본론은 시작한 것도 아니야. 다음 주가 난 두려워요 지금. 이게 지금 남편 측 입장이야 지금. 너무 무서워. 뭐가 나올지. 그래서 거기서 응어리가 생긴 거죠. 아니 본인이 내쫓았는데 병원에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면 응어리가 생겨. 태어난 남편을 찾지 않은 홀로 남겨진 남편. 뭘 또 홀로 남겨져.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인 장모 불러다가 내쫓아놓고 지금 뭘 또 홀로 남겨져. 그때 엄마 아빠랑 같이 짐 싸서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린 사위한테 쓴소리 한 번 못하고 짐 싸가지고 딸 데려가는 어른의 마음은, 그런 부모에게 죄송했던 아내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 지금 아예 몰라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때 결혼하고 사위가 암이었다는 얘기만으로도 실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딸 데리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은, 부모에게 그런 상황을 들켜버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아내의 마음은, 본인의 서운함이랑, 나는 이거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거야. 너무 애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충분히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심으로 내가 너무 갑자기 반전인 것 같긴 한데 충분히 회복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또 그렇다면 또 잘 살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아내가 좀 제대로 평범한 남편과 만났으면 정말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잘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5년 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그 상황을 몰라? 아니야 얘기했잖아. 힘들었지 미안해. 이것까진 말했어. 근데 뒷말을 하지 않았어. 아 이거 뭐 주관식 답안 정해진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야? 빡빡하시네. 요즘에 GPT나 인공지능 발달해가지고 맥락만 맞아도 대충 맞게 해주는데 패스워드 입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또 죽을 뻔했어. 내가 하염없이 밤새 울었어. 하도 속상해서. 그렇게 속상하면 내쫓지를 말지. 최소한 상대 부모한테까지 전화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본인이 선 넘짓을 해놓고
놓고 그 부모는 밤새 안 울었을까? 지금 부모가 돼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부모한테 그 자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자식 인생 망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입으로 들어가면 수술한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는 죽을 수가 있었어. 이 눈물이 입으로 한 방울만 들어가면 아니 그냥 눈물을 닦으면 되고 안 흘리면 되잖아. 그러면 눈물을 참으면 되잖아. 아내가 본인이 내쫓아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울어야 돼? 아내한테 운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투사야. 아내가 운다고 뭐라고 하잖아. 관심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울잖아요 본인은.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주길 바래서 아내를 혼내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맥주 마시지 않게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이 먹으라고 해도 내 말 듣고 나만 추앙해주는 아내이길 바래서,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 근데 이 심리를 남편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모를 거야. 안 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이 내쫓아놓고. 울어서 관심 끄는 목마른 관심이 눈물로써 이어지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눈물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수술한 무늬에 염증이 나서 죽는다고 그랬어. 이거 뭐 보리차 먹다가 보리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비슷하네요. 수박 먹다가 수박씨 먹으면 수박이 배에서 자라가지고 큰일 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적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거짓말은 아니고요. 적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 말을 한다는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맥락이 있어. 남편은 관심 받고 싶어. 관심을 놓으면 안 돼. 아내 미용실 가도 따라가고, 일을 할 때도 아내가 같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짠을 해? 그런 거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게 화가 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 화를 풀어. 그 집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니네 딸이 잘못했어. 근데 그 근원에는 본인 얘기예요. 본인이 사랑받지 않으면, 엄마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외로워,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 나 무섭게 하지 마 라고 외치는데 아내가 진짜로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 일주일이 너무 무서웠어. 무서우니까 힘들었어. 힘들어서 계속 얘기해. 남편은 혼자인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무슨 경험이 있었던 거지? 이거는 병에 걸리기 전부터 있었던 일 같기는 해요. 그래서 5년 전 그날의 눈물. 수술 후에 금식하고 있는데 혹시나 울어갖고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에서 번지고 수술 부위가 찢어지고 터지면 난 죽는다. 그때 병원 간호사도 진정하세요. 우시면 안 돼요. 수술 부위 터지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울면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울지 말라고 한 소리잖아. 그래서 그때 남편이 울어서 수술 부위가 터질 뻔해서 생명의 위협으로 느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마음이 아픈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걸로 인한 고통이 우선이야. 그래서 나만 챙겨주지 않아서 아내가 나빠야. 그래서 내가 내 기대치, 나를 주물러주고 이렇게 항상 나를 재워주고 내가 일어나면 항상 나의 밥을 챙겨주는 그런 엄마를 기준으로 그런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손실이고 나를 상처 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이런 명분이 있는 데서 두고두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내는 또 진짜로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여기서는 조금 단호해질 필요는 있죠. 근데 또 이런 아내니까 또 저런 남편을 만나서 사는 거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도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아내가 걱정시키면 남편이 눈물을 흘림. 여기서도 아내가 걱정시키면 눈물을 흘리나, 아내가 걱정을 시키면, 아내가 무슨 걱정시켰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돼? 그럼 본인이 내쫓았잖아. 그쪽 부모한테까지 얘기했잖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 그쪽 부모한테는 최소한 얘기하면 안 됐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선 넘은 행동은 본인이 했지. 수술 부위에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찢어지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내가 걱정시키면 남편이 죽음. 그래서 뭐 의사가 그랬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금식이에요. 근데 계속 끝까지. 계속 끝까지야. 그래, 경과 나올 때까지지. 수술 끝나고 계속 끝까지. 본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를 해. 본인이 얼마나 지금 우스운 꼴이라는 걸 몰라. 지금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우물한 개구리가 자신의 논리로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메타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웃음거리가 돼. 지금 웃음거리예요. 이 전에 행실 부분은 진짜 보면서 고통스러운데, 여기는 안타까워,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물론 괴롭거든요. 보면서 약간 피를 말리는 그런 느낌의 괴로움이 있는데, 한편은 안타까워. 이 사람은 모르거든, 지금 자신이 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 그리고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게 이 아내의 돌봄이야. 아내가 나를 한시도 빠지지 않고 나를 돌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아내의 돌봄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이 입을 통해서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흘러가지고 진짜 무슨 톰과제리의 만화도 아니고 막 흘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안 울어도 되는 거고 안 쫓아내도 되는 거였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진짜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하면 내가 뭘 선택했는데, 저 사람이 그랬는데요. 아니 본인이 전화기를 들어서 그쪽 부모에게 얘기했고, 본인이 아내한테 나가라고 입으로 말을 했고, 눈물을 흘리는 거를 멈추지 않았고, 본인이 한 선택만 해도 큼직큼직한 게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음에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상대가 선택했다고만 생각하지. 그리고 진짜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 몰라. 남편은 아내의 무조건적이고 모든 시간에 나를 돌봐주는 아내야. 그걸 바라고 있어요. 누구보다 아내의 돌봄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내는 웬만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의 돌봄은 못 받지만 그건 내가 너무 기대가 큰 거니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아내를 잡돌이 해버려. 계속 리와인드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모를 거야. 그래서 아내의 빈자리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남편, 이건 진짜 말장난이죠. 아내의 빈자리에 하염없이 눈물 흘렸어? 아내의 빈자리가 왜 생겼는데? 그쪽 부모한테 전해서 생겼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아내의 빈자리가 아니지.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지. 다시 돌아오라고 하소연을 하긴 또 애매했을 거고, 자존심 상하고 오라고 했지만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았을 거고. 누가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화차야?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어. 그런 줄 알고서. 상황 파악을 본인이 해야지. 그래서 의료진들이 와서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것도 평범하지가 않은 게, 보통의 사람은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서 배우자랑 싸워가지고 배우자가 연락이 안 돼. 그때 조금 울고 하더라도 뭐 의료진 있고 이러면은 그냥 아유 아니에요 하고 그냥 혼자 그러지. 거기서 막 의료진이 와서 아우 울지 마세요 할 정도로 계속 울어? 얼마나 온실에서 자랐으면. 눈물 경고 N번째 설명. N번째 설명을 하는데 계속 울었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했겠지만, 설마 눈물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사람이 죽겠습니까? 근데 경각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울어서 시끄러워서 그런 거야. 병원에서 실제로 우니까 울지 말라고 했겠지. N번째 했대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눈 밑에 휴지 대면 되잖아요. 그래 그냥 휴지 대면 되는 일이잖아. 휴지로 눈물 닦으면 되는 일이잖아. 그게 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야 그게. 그렇게 죽는 게 걱정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막간 상식, 눈물은 멸균에 가까운 체액이어서 입을 통해 극소량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울어서 계속 우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남편은, 아내는 진짜 신뢰가 깨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야.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나를 우선적으로 돌봐주지 않은 거에 대한 서운함이야. 그래서 그 부모한테 혼나라고 부모한테까지 혼 좀 내주세요 했는데 더 돌보지 않아서 서운함이 더 커져버린 거고, 나 좀 돌봐주세요 관심받기 위해서 우는 아이의 맥락처럼 여보 나 좀 돌봐줘, 나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줘 라는 마음이야.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아내는 남편이 돌봐줘요 라는 메시지라는 걸 알겠어? 아내도 모르지. 남편이 표현을 안 하는데 정말로 남편은 그거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는구나,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자기 자신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데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거든. 나는 원래 그 기억들에 대해 꺼내지도 않아.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고 여기서 뭐 티격태격 하는데, 아내는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잖아. 그래. 근데 남편은 내가 너를 왜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면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안 살 거야? 근데 뭐 너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건데? 아니 5년 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전에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여기서 대체 어쩌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쩌라고 또 이 단어 하나에만 또 딱 꽂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과는 논쟁을 하면 안 되기는 해요. 논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체 어쩌라고, 그러면 저 어쩌라고에 꽂혀가지고 어쩌라고? 거봐 너는 사과할 마음이 없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말했지? 어쩌라고? 그러면서 난 말 안 해. 너랑 대화 안 해. 진짜로 대화 안 하잖아요? 남편 못 참아. 아내가 진짜 무시해버리잖아? 남편 못 견뎌요. 당장 아내가 주물르지 않으면 잠도 못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겠지. 아내가 오히려 단호하게 나가버려야 돼 여기선. 실은 당신이 이제부터 한 번이라도 그 말만 하면 나 진짜 나갈 거야. 그리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말하면 내가 당신한테 하고 있는 헌신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난 내가 어느 집을 가든 내가 나가서 일할게. 그럼 남편은 또 남편대로 뭔가 또 트집을 잡겠지만, 아니야 됐고 나도 내 다른 대로 살 거야. 내가 그렇게 싫다며 당신 말대로 내가 바꿀 수 없는지라, 내가 잘못된 사람이잖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벌을 줄게 하고, 그래서 상대의 말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더 이상 돌봄을 멈춰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앞으로 너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됐지? 진짜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남편이 안 좋아. 남편 못 견뎌요.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힘들거든.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거든. 기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굉장히, 물론 사람들은 다 혼자라는 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남편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저렇게 남편이 또 세게 나오면 또 주눅 들어. 말 걸지 마. 이것도 애 같죠. 엄마, 나 5살 때 엄마가 가시 줘가지고 나 아직도 나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목소리 안 좋은 거 엄마가 나 5살 때 그때 가시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 가시 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생명 위험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 12살까지 들었어. 그 말 그만 좀 해. 어쩌라고 지금 이제 와서. 어쩌라고?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엄마는 나한테 말 걸지 마. 해놓고 엄마가 또 말 안 걸잖아? 그럼 아쉬운 쪽이 누구야? 애예요. 근데 이거는 뭐 떠날 수 없다고 확신, 뭐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런 의식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이건 의식 더 밑에 차원에서 자기도 왜 저러는지 몰라. 그래서 아내한테 한 번도 내 속마음 얘기한 적 없어요. 남편의 진짜 속마음은 아내의 돌봄을 쉬지 않고 받는 거야. 그게 남편에게는 어떤 살아있음에 대한 증명인 것 같아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어쩌라고. 계속해서 닥달하니까 어쩌라고. 이거는 상처가 막 너무 큰데. 근데 그쪽 부모한테 전하는 거는 상처라고 생각 안 해? 이 부부가 행실 부부보다 셀까요? 그렇진 않아요. 행실 부부는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심해. 행실 부부랑 비교하면 안 돼. 행실 부부는 정말 다른 세계의 분들이고,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게 살다가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지. 근데 그 실수에서 그래, 아내가 내가 아픈데 밖에 나와서 그랬어, 질투나지. 아니면 그리고 또 서운하고 야속하고, 나를 돌봐줄 아내가 갔어, 화가 나지, 다른 걸로. 그래서 너 지금 아내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랑 해도 돼? 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상대를 혼내고 그러지.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싶었는데 얘는 회식에 갔어, 근데 회식에 늦었어. 그러면 회식하느라고 나랑 못 만났어. 그래서 그날 원래는 같이 화해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지.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고 상대를 쪼고 그러지.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는 저거 자체가 상처라는 거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던 너,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나 죽을 수도 있어, 힘들어,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니까 나 죽을 수도 있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 아내가 딱 네 마디 했어요. 아니지, 아니지.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 본인은 거짓말을 해? 나 죽을 수 있어, 힘들어, 그러지 않았지. 상대한테 너 왜 그랬어? 너 거짓말했어. 너 나빠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아내는 딱 네 마디 하지 않았지. 계속해서 해명했지. 뭔가 다른 말을 했지.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딱 네 마디 하지 않았잖아. 방금도 딱 네 마디 하지 않았잖아. 예를 들어서 나 죽을 것 같아,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딱 네 마디 했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본인은 기억 못해요. 본인은 기억 못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잊지를 못해.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이게 감정적으로 기억이 되다 보니까 상대는 거짓말이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감정적인 기억은 오래가요, 실제 현상보다. 어쩌라고라는 게 상처가 굉장히 큰 거야. 상처가 굉장히 크니까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줬던 부분을 과하게 기억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왜 잊어버린 거지? 근데 안 좋은 기억이잖아. 우리한테 필요 없는 기억이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남편이죠. 실은 본인이 정말 힘들겠지. 그래서 남편은, 저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본인이 실수했으면 남편에게 필요한 말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안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런 거를 계속 해와도 그게 기억이 안 남아. 자기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진 않고 그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진실한 사과와 인정. 근데 그 진실함이 감정의 영역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남편은 진짜 저 사과와 인정이 우선이 아니고, 남편은 돌봄에 대한 욕구가 1순위예요. 돌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계속 돌봐주고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바래. 그래서 그게 섭섭한 거죠. 우리 남편은 아내가 좀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해도 안 돼. 근데 자기 마음에 진짜 욕구를 알아야 돼요, 남편도. 남편은 너무나 아내가 자기를 돌봐주길 바라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거를 인정해야 돼. 이숙햄에 나오는 분들 중에 사과에 목숨 거는 분들 많잖아요. 막 어떤 시즌에 막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고. 근데 그게 진짜 사과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내 마음의 진짜 요구사항이 사과가 아닐 수가 있어.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사람이 반복되는 거짓말로 지쳐버린. 지금 근데 본인도 인터뷰하면서 거짓말했잖아. 어쩌라고 네 마디만 하지 않았고, 본인이 상대에게 거짓말하지 마 이런 걸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아내가 미용실 갈 때도 따라가는 사람이 뭘 체념하고 포기하겠어. 그걸 못하지. 여기 와서도 지금 동네 미용사한테 이런 얘기를 굳이 와서 할 정도로 남편은 뭔가 소통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습관처럼 새어나오는 짜증. 남편의 이혼 의사는 50%. 절대 못 타요. 남편 이혼 절대 못합니다. 만약 진짜로 어떻게 우여곡절에 여기서 이혼하잖아요? 남편이 찾아올 거야. 어쩌면 아내한테는 정말 과감하게 그런 선택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내도 마음이 약하고 또 그런 사람이라 절대 그렇게는 못하는데, 진짜로 만약 이혼을 해가지고 어쨌건 둘이 따로 살게 되면 남편이 찾아옵니다. 과연 남편의 상처는 다시 치유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게 상처 치유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상처와 치유의 맥락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그렇게 남편 측 영상이 끝이 났고요. 여기서 박하선 씨의 그 살짝 돌려 말하기, 그동안 귀에 피해는 안 나셨어요? 박하선 씨 은근히 비꼬기 잘하시죠. 그래서 혹시 제 말에도 상처받아 트라우마가 생기시려나? 장난 아니야. 혹시 내 말에도 트라우마 생길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 지금 남편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 이게 다 지금. 박하선 씨가 본인을 굉장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야, 지금.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있냐고. 그렇게 이제 아내 측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놀림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자, 아내 측 영상인데, 여기서 아내 측 영상은 다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게 나오기 전에 이번 주에 좀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가야지. 방금까지 본 게 놀랍게도 남편 측 영상이었어요. 아내 측 영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벽 1시에 일과가 끝나고. 그러니까 대체 아내 문제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아내는 뭐 나름 또 먹방하고 이래야 되니까 준비를 해요. 남편의 건강 주스를 만들어 주려고. 토마토를 끓이고 잔다고? 끓여놔야 돼.
또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아내가 다 챙겨주네. 진짜 아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진짜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남편 진짜 살기 힘들 텐데. 네, 남편은 피곤하면 일찍 자야지. 근데 아내는 지금 이거 주스 만들고 그 집안일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 이게 막 그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또 남편은 또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중요하고, 꼭 새벽에 해야 하나 그거? 아니 본인이 이거 먹방하고 일과가 늦게 끝나는데 집안일이나 언제, 본인 또 건강 주스 이런 것도 언제 만들어. 아까는 되게 바빴어요. 혼자만 바쁘지. 토마토 나중에 끓이면 안 돼? 왜냐면 같이 자고 싶으니까. 근데 안 돼. 끓기 시작했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돼. 끓기 시작했는데 또 그거 꺼놓고 잤다가 아침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기 쉽지 않지. 일하다 보면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돼. 끓기 시작했다면 끝장을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아니 자면 되잖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그런데 발 마사지 안 해주면 잘 못 자요. 발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또 해독 주스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안 먹어도 돼도 아니야. 아침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어머님이 항상 발 마사지를 해주셨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 헤맨 거야. 그러니까 발 마사지는 해주고 가요 또. 발 마사지 해주고 잠드는 거 보고 가서 또 토마토 주스 끓여. 그리고 나머지 집안일 하고. 나도 나중에 한 일론 머스크처럼 돈 벌면 발 마사지 해주는 사람 집에 하나 두고 싶고 그 정도 되면 생각할 일 아닌가? 그래서 뭐 남편이 불면증이 좀 심해가지고, 요즘 하선 씨도, 우리 애가 9살인데 가끔 해주거든요. 성장통 때문에. 그러니까 9살 때, 그러니까 하선 씨도 아니 그렇게 애들 때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발을 주물주물 해줘요. 지금 빨간색 떴다. 왜 떴지? 아, 요리하고 있어서 떴나? 저 끓이고 있어가지고. 빨간색 뜨는 거 보면 뭐 북에서 뭐 끓이고 있어서 저게 뜨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저렇게 하면서도 남편 자는 거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면서 자는 거 보고 가요. 남편 다리 주물러주고 병수발 들어주고.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충분하다는 걸 어머니를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목도 주물주물 해주고 팔도 주물주물 해주고, 다정하다. 다정해. 정말. 그러면서 이게 조물조물 해주니까 남편이 또 자. 밝은 데서 누군가가 곁에서 자기를 주물주물 해줘야 자는 거야. 그만큼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내가 없이 집을 나갔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돌봐주길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혼자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있는 사람이야. 혼자라는 거에 대해서. 불을 끄는 것도 두렵고. 이거는 모르겠어. 부모님의 영향인지 아니면 살면서 겪은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라는 거에 공포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혼자 두는 것 같으면 내가 느낀 공포심을, 그거를 상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투사를 시켜서 상대를 계속해서 너는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그리고 남편 재워놓고 나오잖아. 남편 재워놓고 주방으로 오는 거야. 야, 세상에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아내가 있어. 그리고 뭐 설거지, 분리수거, 택배 정리, 식탁 정리, 걸레질. 그리고 이게 또 남편 또 먹방 하니까 그거 정리해야 될 게 보통 2인 가족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남편은 또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주스도 따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새벽 내내 이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되고. 그래서 지금 2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남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남편 생각에는 아내도 그냥 같이 자고 일어나서 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밤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놓고 잘 수 없잖아요. 정리해놓고 자야지. 썩는 것도 있을 거고 닦아놔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있겠지. 아내 나름의 어떤 생활 패턴이 있겠지. 물론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럼 남편이 바꾸지. 근데 또 남편은 방송을 해야 되니 그거에 맞춰서 또 바꿀 수 있잖아. 저런 거 음식에 관련된 거는 바로바로 치우는 게 맞지. 그리고 하나 이렇게 조금 치워놓고 썩을 만한 것만 치워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내일 주자. 이게 그렇게 하면 일 2번 하는 거고. 그래서 아내는 거의 뭐 2시 반이 되어서야 이제 자러 와요. 2시 반에 자. 그리고 남편은 4시 40분에 일어나. 남편은 3시간밖에 안 자. 이렇게 자고 어떻게 살지 근데? 참 보통이 아니다. 3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내 보는데, 아내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게으른 여자. 아유 게을러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애 같은 시각이냐고. 그래서 너는 너무 게으르다. 항상 그게 불만이야. 본인은 4시간 자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자는 사람을 많이 잔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다 7시간 자야 된다 그래. 7시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나도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긴 해도 자는 시간 충분히 맞추려고 하고. 남편은 4시 반에 일어나고 아내는 2시 반에 자고. 2시간 잔 사람한테 일어나자마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 같은 시간에 잠을 잤어도 3시간인데,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은 또 같이 먹방을 합니다. 야, 근데 스튜디오도 차리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성실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허투루하지 않았고. 그랬겠지. 부스 만드는데 이것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 잠깐만요, 왜 이어폰을 안 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걸 또 화를 내. 2년 넘게 가르쳐줬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내거든. 근데 뭐 깜빡했어 미안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저렇게 화를 내는 것 같아. 완빡이라고 부른대요. 그래, 유튜브 이 크리에이터 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긴 하지. 나는 운다고 위로해주고 이딴 거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직장이잖아.
하나의 직장이 된 게 본인이 아파서잖아. 그리고 아내는 지금 무슨 뭐 업보가 있어가지고 저런 삶을 살아야 돼. 본인의 선택이 아니잖아. 습관처럼 물어버리면 나도 답이 없어. 근데 아내는 직장 상사 같대. 왜 자꾸 주눅이 드는데 막 이러지만, 근데 아내가 좀 주눅 들지 않고 좀 할 말을 하면 좋은데, 근데 항상 이게 할 말을 한다고 하면 10배 20배로 돌아오니까. 근데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남편과 잘 지내려면 남편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되는데, 남편을 다루려면 남편은 나의 돌봄을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이 내 무기라는 걸 아내가 알아야 돼요. 아내가 그걸 잘 모르죠. 착한 척 연기하지 마. 아이, 누가 연기로 그렇게 남편을 주물러 줍니까? 잠들 때까지. 그런 연기는 안 해. 거기서부터는 이미 연기의 레벨을 아득히 넘어서죠. 신랑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한테 그런 발언을 하면 수치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게, 가정을 위해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얼굴 팔린 삶을 살게 됐지만 결국 남편의 어떤 상황과 남편의 선택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크리에이터 삶을 뭐 나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선택한 거지만 저 아내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아내는 나도 참으려고 했다고. 근데 뭐 참았어야지. 아니, 참았어야지는, 이것도 봐봐. 이 남편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자기한테 해야 되는 말을 남한테 해. 자기한테 해당하는 말을 남한테 얘기해. 누가 참았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내한테 빡지르는 걸 참았어야 되는 게 뭔지 아니에요? 그래,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참아야지. 참았어야지. 최소한 방송인데 아내를 그렇게 개망신 주는, 그렇게 윽박지, 몰라, 그래, 개망신 너무 심한 말이고 윽박지르는 거를 참았어야지. 그래, 본인은 안 참고 왜 그거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아야지라고 그만해. 지금 남편은 계속 이런 게 등장해요. 자기소개가 너무 많아. 다 자기 얘기야. 자기한테 해당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근데 왜 우는데? 아내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말꼬리 잡는 남편. 말꼬리를 왜 잡냐면 그게 아내와의 소통이니까. 아내 없으면 이거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남편. 이런 상황, 이런 삶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잔소리. 뭐 네가 자서 방송 늦게 하고, 네가 자서 시간 못 맞추고, 그럴 거면 그냥 혼자 하든가, 집안일을 아니면 나눠서 같이 하든가, 하다못해 자기 토마토 주스를 자기가 직접 끓이든가. 근데 물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엄청 바쁘겠지만 자기가 잠들고 나서 아내가 하는 일들이 또 많아. 네가 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방송 들어가서 멍 때리다 열받고, 아내가 자는 거랑 방송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랑 또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뭔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쭉 연결해가지고 아내가 자서 그렇게 하겠지? 아내가 걱정시켜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랑 뭐 그런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지? 네가 자서 어디 여행 가는데 놓치고, 남편은 여기서 네가 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잖아요. 근데 저거의 진짜 근원은 네가 자서 나 혼자 있어서 슬펐어야. 네가 자서 나 외로웠어야. 네가 자서 나 혼자였잖아요. 나 깨어있는데 자꾸 넌 자고 있으니까 나 자꾸 혼자인 것 같아요. 그 감정, 그 욕구를 굉장히 억지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왜곡해서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 평소에는 계속 자잖아. 나 깨어있으면 자잖아. 하염없이 자잖아. 본인은 마사지 해줘야 잠드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뭐 어제도 8시에 밥 줄게 해놓고 잤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엄마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엄마 어제 나 밥 준다고 해놓고 왜 그냥 잠들었어? 그래서 뭐 아내는 잔 거 맞아. 아이, 피곤해서 그 잠들어 있으면 그 조용히 문 닫고 나오거나 그렇게 조용조용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실은 부부지. 잔다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여기서 또 희대의 명언이 나오죠.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배워와서 내가 다 했다. 그게 또 억울해. 아무리 귀하게 자라도 결혼할 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도 대충 하는데 안 배워왔다. 근데 아내는 또 이게 부모님 욕같이 되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뭐 누가 다 아니야, 그걸 어떻게 뭐 100% 그러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하니까, 너희 집에서 안 배워왔잖아 하면서 또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오자마자 엄마처럼 해줬어야지, 우리 엄마처럼 안 해줬잖아. 근데 지금 엄마처럼 해주는 셈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뭐 인정했잖아, 고맙다고 인정했잖아. 그래서 막 내가 다 했잖아, 남편은. 그래서 아내는 인정했잖아, 고맙다고 인정했잖아. 남편은 왜 결혼할 때 신부 수업 안 받고 왔어?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아니 근데 아무리 뭐 몰랐고 어쨌건 하더라도 본인 그 암 걸린 상황에서 옆에서 병수발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남편은 잠만 잤다고 하지만 아내는 한다고 했지.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할 소리야? 그래서 요즘에 누가 신부 수업 받아. 뭐 신부 수업 같은 소리라는 게 좀 웃기죠. 여기 정상 아내가 굳이 신부 수업 뭐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 진짜. 아내가 왜 일일이 답하냐고요? 여기서 대답 안 하면은 트집 잡히니까. 아내는 어제도 나는 저기 세제 뿌려서 다 닦았어, 현관에. 우리 엄마도 예전에 새벽에 다 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하면 안 되나? 아, 그럼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본인이 밤에 하고 자든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에 적합한 시간이 각자 있을 텐데 그냥 내비둬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남편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 뭐든. 근데 이렇게 계속 또 잔소리가 나오니까 아내가 또 뿌앵
응? 잔소리 안 한다며 왜 밥도 못 먹게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아내가 쓰러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아따맘마에서 그 이렇게 막 칭얼대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과호흡이 와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잔소리해. 아내가 여기서 호흡 가빠지고 이러는데 아내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대요.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남편은 또 거기서 계속 잔소리야. 또 봐라 또 일어서 하면서 일어나라고 생떼 부리지 말고 일어나. 남편 눈에는 지금 아따맘마에서 막 은비는 울 거야 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남편 눈에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일어나라고. 남편은 이게 다 그냥 꾀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이 부부를 보면서 이게 참 결혼이라는 게 물론 이숙햄 전반이 그래요. 결혼이 더 행복해지는 선택은 아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굳이 연구까지 해가지고 연구 결과로도 있는 걸 보면 가장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삶인데 그 다음은 혼자 사는 삶이야. 안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뭐가 더 무조건 낫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근데 아내는 인정을 했거든? 근데 남편은 인정 안 해서 그 싸우는 거래. 아니 아내가 인정했다잖아요. 인정했잖아. 여기서 또 인정했어. 근데 그 당시에 인정해야지. 지금 인정했는데 그 당시에 인정해야지. 그때 인정 안 했으니까. 이러니까 어쩌라고가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 어제 미안하다고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미안하다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니 어제 그 당시에 인정했어야지. 아니 그 당시는 지났는데 뭐 어떡해. 그 당시에 인정을 뭐 어떻게 해. 이건 뭐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 어쩌라는 거지? 남편이 원하는 건 나를 돌봐주지 않은 아내에 대한 야속함을 드러내고 아내가 나를 한시도 쉬지 않고 돌봐주길 바라는 관심받고 싶은 아이의 눈물 같은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5년 전 술 안 마셨다고 거짓말한 거 계속 강요. 그 당시에 거짓말을 인정 안 해가지고. 근데 뭐 아직도 이해를 못했나라고 하는데 이 남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짓이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건. 그래서 그걸 거짓말로 프레임을 싹 감싸가지고 그냥 나쁜 사람. 그래서 상대를 사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상대를 올감해버리지. 그래서 아내 친구도 아니 몇 년이 지났잖아.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사과를 이제 좀 받아줘도 되지 않나? 잘못도 있고 한데. 근데 남편은 잘못도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잘못한 거지. 난 잘못한 게 없잖아. 아니에요. 지금 5년간 잘못하고 있어요. 5년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잘못이에요. 5년 전 술자리 거짓말 사건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 몇 년이 된 걸 떠나서 5년이 지난 내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데. 이 친구도 지금은 잘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끝까지 우겼어. 거짓말했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진짜 어쩌라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안 했다고 우겼잖아. 그래 그랬었지. 그랬었다고 100% 맞다고 쳐도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아까 봤죠. 그러니까 나도 이걸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우리가 뭔가 타임루프에 갇힌 느낌인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시공간이 섞인 공간에 온 게 아닐까요? 뭐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안하다고 또 사과 또 했어.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인정했어. 근데 그건 인정 아니야. 근데 이 친구도 말 못 끼어들어. 그래서 네가 거짓말했어 인정해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패널들도 아니 그때 인정하는 건 뭐야. 근데 여기서 남편이 하는 말은 그때 남편이 아팠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서로가 상처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를. 근데 뭐 안 했다고 하는데 아니 아까도 사과하고 인정하는 건 우리도 봤는데 근데 그 정도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미안하다 사과가 아니고 근데 남편은 저게 진짜 사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과를 해도 그때는 물론 풀릴 수 있겠지만 두고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해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사소하게 돌보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서운함이 커질 거야. 남편은 자기를 돌봐주는 아내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나약한 사람이야.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암 걸리고 쫓겨나가지고 부모한테 면목 없었던 그거는 상처 아니고 5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잡돌이 당하는 거는 상처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는 그렇게 한 번에 큰 사건도 아니야 솔직히. 이게 훨씬 더 지금 상대 상처 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아무 일 없이 미안해 이게 끝이거든요. 본인은 그 부모한테까지 전화한 건 미안하다고 했나? 지금도 그게 오히려 두고두고 사과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거짓말해서 많이 상처받았지 아팠지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인정도 했잖아. 근데 뭐 계속 안 했대. 한 번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저 헤아린다는 단어도 되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마음을 헤아려야지. 헤아린다는 게 뭔데?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숫자를 더 단순하게 센다는 거야. 헤아린다는 거는 더 단순하게 막연하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내 말은 좀 과장된 게 있어요. 근데 뭐 헤아린다는 거는 마음이 왠지 막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 있지. 결국 헤아린다는 건 알아봐 준다는 거고 결국 분석이야. 아주 심플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헤아리는 건 1, 2, 3 개수 헤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장훈 씨의 논리가 날카로운 논리 전개가 되는데 남편은 못 알아들어. 아니 상대 마음을 어떻게 하냐. 아까 보니까 뭐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또 다리 주물러주는 건 또 착한 척이래. 다리 주물러주는 건 인정과 사과가 있던 건 아니야?
본인은 착한 척이라도 해? 무슨 착한 척을 해? 와이프는 항암 치료 때 6개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같이 간 적 없고 같이 가자 했을 때 잤고요. 근데 아내는 아니 새벽에 자기를 보살피느라 그런 거잖아. 새벽에 남편을 보살피느라고 같이 안 간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내는 밤낮을 바꿔서 했겠지. 감사한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애들은 원래 감사한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몰라요. 어른에 비해서. 본인이 보살핌 받은 거는 몰라. 근데 여기서 서장훈 씨가 아니 그 마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무도 몰라요. 안 아파봐서. 근데 여기 서장훈 씨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똑같이 안 아파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본인 아프면 아무도 몰라. 내 속은 아무도 몰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아내 속은 알아요? 아내 속은 알아요. 아내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걸 몰라요. 이분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아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 아내도 모르지. 그래서 남편이 아픈 거 걱정했죠. 아우 마음이 아팠죠. 근데 아니에요. 이것 봐. 이게 논리를 깨는 말이라는 거 몰라. 본인 아픈 건 남들이 모른다면서요. 아내가 걱정한 건 본인이 또 어떻게 이렇게 단정지어서 알아. 어쩌라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래. 이게 논리가 망가져 있어서 어쩌라고라는 말은 걱정하지 않아서 한 말이 아니고 걱정을 했고 인정을 했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하니 과거에 인정했어야지라는 말을 하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차원인데 이거를 연결지어서 하는 이 정도의 논리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어와 걱정이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아내는 방법을 어쩌라고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에 대한 차원의 얘기라고요. 근데 저기서 왜 지금 마음이 아팠다는 감정이고 걱정에 대한 차원인데 다른 차원의 얘기를 왜 연결 지었어? 이게 논리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성의 힘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걱정은 했죠. 근데 걱정 안 했어요. 잠수 탔고. 잠수 탄 게 뭐야? 본인이 상대 부모한테까지 전화해서 내쫓은 사건. 잠수를 탄 게 아니지. 상대를 내쫓았지. 그리고 어쩌라고라고 했어요. 어쩌라고는 했지. 어쩌라고 한 것도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 잠수를 탔지만 걱정은 했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는데. 근데 왜 거짓말한대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벌써 걱정을 하면 어쩌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장훈 씨도 아니 뭐 혼자서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남편은 아내랑 더 잘 살려고 신청한 게 맞다. 그래 남편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남편이 그거를 알아야 될 텐데 끝까지 아니라고 자기는 인정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인정을 했으니까 아내가 사과했으면 그때 잠수 안 탔겠죠. 왜 또 잠수가 아니야? 본인이 내쫓지 않았겠죠라고 말을 해야지. 무슨 잠수야? 내쫓겨가지고 거기서 슬프고 그런 마음에서 그 연락이 안 된 거를 잠수라고 말하면 어떡해. 태연 때도 안 왔어요. 아니 본인이 내쫓았으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서정훈 씨도 아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본인 마음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음속으로가 어딨어요? 어쩌라고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 말은 어쩌라고라고 말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 봐도 그건 걱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냥 단정 지었거든요. 계속 같은 논리인데 이미 논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뭐 인정을 하라고. 근데 여기서 인정은 뭐지? 뭐 걱정 안 했다고 인정하라고? 걱정 안 했다고 인정하면은 본인에게 어떤 게 좋아져? 앞으로 더 뭔가 돌봄을 요청할 수 있나? 그렇게 인정하라고 하면서 끝나는데요. 이번 주에 더 심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의 사연은 여기서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 그래서 두고 봅시다. 근데 이 남편이 자기 진짜 마음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저런 논리를 가진 친척 어른이 계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대한 안 마주치고 대화를 피하긴 하는데 제가 첫째 조카라 미치겠어요. 친척 어른이시니라 다행이네요. 부모님이 아니어서. 그냥 안 마주쳐야죠. 네네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뭐 굳이 마주치지 말고 싸울 것도 없고. 내가 타겟이 안 되는 게 다행이지. 아유 내가 저분 자식이 아니라 다행이다. 나도 진짜 남편이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남편이 내가 심하고 이러다가 아내가 떠날 수도 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생겨야 돼.